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강연회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노원으로 가겠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 1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지수가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아래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시장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약해지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다들 알다시피 환율입니다.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제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환율이 이거 진짜 좀 심각하긴 해요. 그리고 고질적인 이제 환율 문제다 보니까 튀어오르진 않았어요. 다행인 거지.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아마 누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1,500원을 최대한 어떻게든 간에 방어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올라와 있는 환율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이렇게 물량들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의 재료의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에 타격을 입힐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신경이 좀 쓰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심각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시장 자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라고 한다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3조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지수가 위쪽에서 버티려고 하는 힘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수의 힘이 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양봉을 올라오면서 다시 5,70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수가 좀 밀려 내려가게 될 텐데,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4,500포인트까지 빠지는 좀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2차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매도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은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대형주들이죠. 올라온 대형주들을 최대한 매도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좀 생각보다 기업이 좀 타이트하게 좀 주가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잡으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 방송 상담을 할 때도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고 투자한다는 것이 당당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면은 투자 비중을 줄인다거나 모르면 그런 고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를수록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저점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서도 왠지 막 올라와 있는 기업들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요,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 오히려 잘못 잡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물려버렸을 때 최고가에 물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하자라는 건데, 대단한 공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정도는 좀 보고 회사가 어떤지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제가 방송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혼을 내거나 많이 질타를 하는 게, 이 기업 돈 버는지 안 버는지도 안 보고 투자했을 때 제가 좀 많이 혼을 냅니다. 그럼 저는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나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봤을 거니까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좀 아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가 더 갈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이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죠. 기업이 안 좋은 걸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 사실 대화에
연장이 되지 않아요. 분명 안 좋다는 걸 인지했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이걸 잘못했으니까 최대한 내가 손해를 보는 걸 좀 감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존심 지키시고 뭐 최대한 내가 고집을 좀 피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거면 고가에서 피우지 마시고 저가에서 피우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저가에서 고집 피우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응원해드리고 그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저가에 사는 종목들은 제가 사랍니다. 더 사라고도 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드려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은 오늘 상담했던 것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알려주잖아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요. 여러분들도 다 잘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라고 하면은 못 버는 거 그냥 뻔히 여기 숫자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면하고 싶은 거죠. 아 몰라요. 일단은 뭐 좋은 거예요. 아 몰라요. 그래도 일단 괜찮은 건가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본전 오나요? 그냥 그게 계속 궁금해지는 것이 지금 투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사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가 나오는 방법은요. 빨리 그냥 내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운전도 내가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 내비게이션 안내해주는 대로 최대한 내가 좀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원래 목적지 같이 갈 수 있게 약간 운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답이지 가던 길로 계속 가야지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강원도 가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했을 때 에이 이렇게 탄 김에 강원도 가자라는 사람 잘 없잖아요. 부산 가기 위해서 길을 다시 찾아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됐을 때 빠져나가는 방법은요. 손해를 감수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 간 김에 강원도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추가미소하고 뭐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저점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정답인 거지 이렇게 고점에 사놓고 이렇게 비싸게 사놓고 장기 투자가 웬 말이냐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샀으면 사실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은 좋죠. 근데 비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폴드폰이죠. 접었다 폈다 하는 폴드폰입니다. 이 폴드폰 저는 쓰는 게 편해서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에 사서 쓰고 계시나요? 한 2, 300만 원에 쓰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좋아서 4천만 원에 사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쟤 왜 4천만 원에 주고 샀지? 제 건 다른가? 아니요. 그냥 삼성 거기 가가지고 샀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 할 겁니까? 그걸 왜 4천만 원이나 주고 삽니까? 라고 하겠죠. 안 좋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걸 4천만 원이나 주고 사셨죠? 라고 하겠죠. 좋은 건 알지만 좋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라라는 건데 그 공부는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무제표 한 번만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재무제표 한 번만 열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정도는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우린 시력도 있고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전화했지는 그냥 이런 거예요. 알아보기 싫고 내가 보기 싫고 그냥 일단 저질러 놨으니까 전화했지라는 거예요. 저는 전화 상담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데 그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잘못된 투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정쩡하게 올라와서 빠지는 종목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사지 마라. 현대차 이런 거 사지 마라. 이런 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니다. 여기는 고가 매매고 여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매매다. 하지만 저가 있는 종목은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가에 사놓으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더 사라고 하지 그런 거 잘못된 기업입니다. 파세요라는 이야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랑 투자 성향이 안 맞으면은 뭐 고가 매매하는 사람들 방송을 보고 계속 기법 타령하면서 기법을 찾아 헤매셔야 되겠지요. 이제 그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해져 있어요. 현대차 지금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좋다고 했던 2025년 4월, 3월, 6월 이럴 때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다가 어느 순간 내려도 수익은 났을 거 아니에요. 꼭 끝까지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렸던 펄어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졌지만 제가 이거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게임 사람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올라가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용했다면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득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투자 방식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비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게 사놓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화했다.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전문가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을 모르는 건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투자 방향이 옳고 그르냐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가 매매를 해놓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100번 1000번 말해도 뭔가 좀 부족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저가 매매가 좀 유리한 시장이에요. 왜냐면 이제 고가 있는 종목들이 안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있는 종목들이 갈 텐데 굳이 왜 우리는 고가 있는 종목들을 들여다 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이게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언급을 잘 안 하죠,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 다 쓸데없는 종목들이라서 그래요. 볼 필요가 없고 볼 가치가 아예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 테마주들 뿐만 아니라 급등주도 동전주가 오늘 또 절반 이상이 또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들이 상패 위험에 또 놓여 있다 보니까 상패 관련해갖고 동전주들이 올라오게 되고, 일정한 테마가 있다라기보다는 단순 그냥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나프타 수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종량제 생산이 어려워질 거니까 종량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종량제가 없으면 우리가 쓰레기 못 버릴까요? 정부에서 방법을 만들겠죠. 뭐 검은 봉지에 넣어놓고 뭐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라 하겠지. 쓰레기를 뭐 집에다가 쌓아놓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가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죠. 종량제 봉투가 부족해서 뭐 생기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해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데 못 사는 게 아니라, 사재기 현상 때문에 가정에 비치되고 있는 종량제 봉투가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서 버리는 수요가 생겨버렸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이 될 건데, 어쨌든 그러한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한국 패키지와 같은 패키지 기업들 또는 이제 플라스틱 만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번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있을 때, 뭐 기름값 담화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는 편이잖아요, 이번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번 뭐 종량제 부족 사태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건 다 일시적인 테마다 보니까 한국 패키지가 지금 종량제 봉투 부족하다고 급등 나왔는데 이거 지금 내가 사가지고 수익 내볼까요? 라고 한다면은 사실 덤블링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죠. 스턴트 묘기를 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스턴트 묘기 하겠다 말릴 수는 없는데요, 다칠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는 게 전문가지, 그거를 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는 도라이입니다. 그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아니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가격이나 설정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문가와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전문가라면 올바른 길을 저는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현진 전문가라기보다는 문현진 멘토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멘토가 뭡니까? 조언을 해주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신념은 확고합니다. 한국 패키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사이서 기다렸다면 좋겠다. 어떤 이유든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위에 올라왔을 때는 그 이유가 아니면 다시 올라오기가 힘드니 결국은 빠져버렸을 때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바닥에 사놨으면 좋았던 기업이죠. 왜냐하면 한국 패키지도 저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시절에 기업의 가치가 어땠는가라고 하면은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사지 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늘 뒷북치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걸 이제 사야 되나? 아니죠. 올라오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제서야 이거를 따라 붙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그럼 뭐가 올라갈 만한 기업인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싫고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걸 이제 남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건 또 배우기가 싫으니 결국 돈 내고 배우기도 싫고, 뭔가 노하우를 알듯 말듯 한데 저 사람한테가 공짜로 알려달라기 좀 그렇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경우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공짜로 알려달라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알려달라기 그렇고, 또 돈 내고 배우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에이씨 그런 거 뭐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 못 알아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올라갈 만한 기업들 찾는 건 별거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실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만은 몇몇 투자자들이 계속 실망을 하게 만들고 그게 11년 동안 굳어지다 보니까 자꾸 쓴소리를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이 올바른 투자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첫 걸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늘 급등주만 따라 붙으셨다고 한다면 우연히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문현진 멘토의 영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투자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 배운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계시일지도 모르죠. 뭐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또는 전국에서 싸게 사라고 주장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저의 캐릭터고 저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를 마주쳤고 지금까지 저를 구독해왔고 제 방송을 봐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저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충분히 열려있고 저가 투자가 유리한 시장이고 이제 앞으로 저가 투자가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고가에 투자하는 사람들 방식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돈 버나 안 버나만 일단 좀 확인하자. 그거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라면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적자가 나면 이왕이면 좀 피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가에서 매매한다 하더라도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고 있다면 약간 피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너무 시장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가 매매를 해 오셨다라고 한다면 투자 방식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특히나 제가 하는 음봉 매매라고 하는 방식이 어렵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내려와 있는 거 내려와 있는 걸 사가지고 투자하는 걸 연습 삼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보는 거예요. 사가지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리고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면서 그걸 내 경험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게 싫다면 와서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쌓으셔야죠. 그래서 모든 게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른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쉽게 얻으시는 게 너무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운동한 지가 1년 한 반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와 정말 몸짱이라고 불리는 몸 좋은 선수들이라든가 몸 좋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오랜 기간 운동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운동할 때는 제가 한 1년만 하고 2년만 하면은 저도 몸짱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유튜브 찍을 때 막 옷 벗고 나와가지고 야 몸 좋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그때보다 근육이 좀 좋아지고 뭔가 체형이 좀 바뀌고 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정도의 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마음을 먹고 계속 연구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 PT쌤들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식은 훈련과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운빨 하나로만 띡띡 잡아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일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이슈도 아니고 대단한 시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단한 시점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가 매매를 바로 그만두는 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많이 바뀔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저가 매매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재무제표를 눈으로만 한번 보는 거 그 습관만 좀 들여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지고 잔소리가 또 시작을 했는데 잔소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식 뭐 편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맨날 괴롭게 살려고 주식에 끌려다니려고 주가 빠지면 징징거리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막 몰래 밤 몰래 울고 남편한테 걸릴까봐 아내한테 걸릴까봐 무서워 살고 저는 이거 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주식하는 걸 떳떳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그렇게 마음 죽이면서 마음 조이면서 주식을 해야 하나.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음봉매매 그리고
그리고 좋은 기업을 투자해놓고 가져가는 거다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연에서 말씀드립니다. 음봉매매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러 가는 거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알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제가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1시에 노원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수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멀리 보고 투자하자. 멀리 보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 저가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관점에서 그냥 천천히 담아가자. 그게 바로 저는 제약 바이오 보안 관련주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매는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는 기록하십시오. 주식 챔피언에서 만든 국내 최초 주식 매매 다이어리, 구입은 영상 속 QR코드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